안녕하세요. 건축교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축과 구조의 관계를 알아보고 구조 중에서는 트러스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 순간 건축 공간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 방 혹은 거실, 도서관 등 모두 건축 공간입니다. 이러한 건축 공간을 구성하는 데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튼튼한 구조, 편리한 기능, 아름다움이 대표적인 건축 요소입니다. 건축교실 건축과 구조에서는 여러 요소들 중 건축 구조가 무엇인지, 어떤 구조들이 있고 대표 건축물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만들기를 통해 건축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축 구조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건물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 건축물이 많이 생기고 있는 만큼 건축 구조는 건물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의 여러 구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구조 형태를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구조의 기본인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각형을 보시면 세 개의 직선이 이어져서 생긴 도형으로 세 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형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 똑같은 사각형이지만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죠. 원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원, 정 한가운데 점에서 선까지의 거리가 모두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구조는 어떤 도형일까요? 사각형일까요? 혹은 오각형일까요? 아니면 삼각형일까요? 네, 어떤 도형이 가장 안전한 구조인지 그림을 살펴보면 힘을 주었을 때 얼마만큼 변형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은 거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각형의 경우 모양이 많이 변형이 이루어졌네요. 그렇다면 오각형은 어떨까요? 사각형보다 더 심한 변형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즉 네모 구조는 누르는 힘에는 아주 강합니다. 반면에 옆에서 미는 힘에는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게 됩니다. 삼각형 구조는 사각형 구조와 다르게 옆에서 미는 힘에도 강하고 변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삼각형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과도하게 쏠리는 힘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모 모양도 가운데에 인장재를 추가함으로써 삼각형과 힘을 합쳐 긴 곳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부자재를 추가함으로써 사각형이 삼각형의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재를 추가한 사각형은 직각 삼각형 여러 개가 모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종류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축물에서는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정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직각 삼각형을 주로 이용하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부등변 삼각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부등변 삼각형은 삼각형의 길이가 각각 다른 삼각형을 말합니다. 이러한 삼각형들이 모인 구조를 우리는 트러스 구조라고 하는데요. 강재나 목재를 삼각형으로 조립하여 하중을 지탱해주는 구조를 만드는데 기둥이 없이도 하중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교량이나 지붕처럼 넓은 공간을 만드는 구조물로 많이 사용됩니다. 트러스 구조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에펠탑입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졌고 세계 박람회 출입 관문이 되기도 했지요.
1889년 지어진 에펠탑은 프랑스 대표 건축물입니다. 에펠탑은 세계 박람회 이후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통신 용도로도 쓰여질 수 있음이 증명되면서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에펠탑을 디자인한 사람은 구스타프 에펠로 그 이름을 따서 에펠탑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 또한 에펠이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에펠탑의 주 재료는 철골이고 구조 형태는 아치와 트러스 구조인데요. 트러스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에펠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펠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삼각형 모양의 트러스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트러스 구조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한 후 레이저 기계로 잘라 준비합니다. 탑 아래 아치 모양도 잘라줍니다. 레이저 커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자, 완성된 커팅 부품 중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트러스가 많은 만큼 조각들도 많이 나오네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레이저 커팅이 끝난 부품과 목공풀을 가지고 조립할 준비를 합니다. 목공풀을 이용해 각 부품을 조립합니다. 목공풀은 다 마른 후 투명해지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만들기를 하면서 에펠탑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19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던 에펠탑은 1층 전망대 아래 아치 부분에 탑의 사면을 따라 프랑스에서 유명한 과학자, 공학자, 수학자의 이름이 황금색으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도 에펠탑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형이 30개나 되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죠. 에펠탑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멋진 파리 시내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올라가는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1889년) 처음 등장했을 때 에펠탑은 짙은 빨간색이었다고 합니다. 주 재료가 철근이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는 에펠탑이 15cm까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50억 개의 전구로 빛나는 에펠탑은) 어마어마한 전기 소모량을 자랑합니다. 에펠탑에 홍보를 하다가 이 전기료 때문에 망한 회사도 있다고 하네요. 구스타프 에펠은 에펠탑의 꼭대기에 자기만의 아파트를 만들어 유명한 사람만 초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에펠탑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에펠탑보다 더 멋진 것을 만들자 라고 하며 이상한 건축물을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건설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대관람차입니다.
1889년에는 302m 높이였으나 1959년 텔레비전 송전탑과 안테나가 더해져 320m로 더욱 높게 증축되었습니다. 트러스 구조 대표 건축물인 에펠탑을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삼각형이 연결되어 큰 구조물에도 튼튼한 트러스 구조가 완성되는 것을 이번 동영상에서 배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트러스와 아치가 합쳐진 트러스 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